호남의 사만, 호남 최고의 누각은 남원 광한루, 전주 한벽당, 그리고 무주 한풍루를 꼽을 수 있습니다. 조선 선조 때 문신 임제는 이 중에서도 무주 한풍루를 으뜸으로 꼽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인문클래스 시즌2, 오늘은 무주의 보물, 무주 한풍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다라 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지역의 인문학을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클래스 시즌2, 전주대학교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장 서정화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교 교수 서정화라고 합니다. 네, 인문클래스 시즌2,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무주에 있는 그 한풍루라는 누각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네. 최근에 한풍루와 관련해서 경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어떤 경사였을까요? 한풍루가 지방 유형 문화재로 있다가 예. 42여 년 만에 드디어 보물로 승격되었습니다. 보물로 승격된 한풍루. 네네네. 대단한 영광이겠는데요. 그럼요. 한풍루에게도 영광이고, 예. 무주에게도 영광이고. 네. 근데 이 한풍루를 좀 인생에 비유하자면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인간 승리 이런 말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신의 능력에 걸맞은 대접을 이제 힘겹게 살다가 이런 대접을 받을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 승리 이 말이 한풍루에 딱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인간 승리로 표현한 한풍루,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한풍루는 어떤 건물일까요? 네, 한풍루는 그러니까 호남의 삼한, 그러니까 찰 한자가 들어가는 그 유명한 누각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찰 한자가 들어가는 누각이 우리 저 전북에 뭐가 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일단은 광한루, 한자가 그렇죠. 그 한자인지 모르겠지만 예. 맞는 것 같고, 네. 한벽당, 전주 맞나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오프닝 때 제가 잠깐 소개했거든요. 아하, 역시 박학다식하십니다. 네. 네, 그 한풍루를 얘기하기 전에 저는 좀 무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무주라는 게 그 1414년에 이제 우리가 조선 팔도 이런 말 쓰잖아요. 네네. 팔도제로 이제 개혁할 때 그냥 무풍과 주계라는 두 현을 통합해서 이제 무주라고 만들었습니다. 통합해서 네.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 주계할 때 주자는 붉을 주자입니다. 근데 이게 주계는 삼국시대 때는 적천현이라고 했었거든요. 예. 그 남북국 시대에는 단천현이라고 했고, 예. 고려시대 때 와서 이제 주계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게다 붉을적, 붉을달.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적색, 적색 신호할 때, 단은 이제 우리가 단심할 때 붉을 단자고요. 네. 주자도 이제 붉을 주자니까 이게 다 북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실록을 보관하던 산이 바로 이게 적상산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지금은 이제 남대천이라고 하는데 요게 옛날 이름이 적천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때는 워낙 우리 성리학이 유행하고 또 우세했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주시, 그러니까 주자라는 분 들어보셨죠? 네네. 그 주자가 이제 붉을 주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자와 이제 우암 송시열을 함께 이렇게 배양해서 주계서원도 세웠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제 회철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붉을 주자가 같긴 한데, 요즘은 너무 이렇게 최근에 그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 주자와 너무 연결시키는 거는 조금 아닌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순환을 이기고 영예를 되찾은 한풍루는 어떤 누각인지 이제 한풍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 무주에 가서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한풍루가 꽤 높은 누각입니다. 맞습니다. 앞에서 지금 탁 공원에 이게 펼쳐져 있고, 예. 그 무주읍에 있고 지금 1층이 이게 2층으로 돼 있는데요. 예. 1층이 정면이 3칸이고 측면이 4칸이에요. 어허. 그럼 총 몇 칸일까요? 12칸. 그렇죠. 아이고,
얘는 3, 40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둥과 기둥 사이 한 칸이니까. 네. 근데 2층은 정면이 3칸이고 측면이 2칸, 그러니까 총 6칸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붕 형태는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팔짝 지붕이라는 건데, 네. 여기 이제 조선시대 때는 무주연 관아에 딸린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남대천 밑에 있지만, 남쪽에 있지만, 원래 옛날에는 무주부가 북쪽에 있었죠. 근데 현대에 옮겨 세우면서 지금 위치로 이제 거기다 갖다 놓은 거죠. 한풍루는 그럼 언제 건립이 된 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요 한풍이라는 게 일단 한번 보면 한풍은 차가운 바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야가 탁 트여가지고 정신까지 이제 뭐 상쾌하는 그 차가운 바람 이걸 뜻하는데. 맞습니다. 그거 단순히 어떤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이제 풍광까지 아울러서 하는 말인데. 예. 지금 지어진 건 나중에 지은 거고 제일 처음에 지었는 거는 뭐 언젠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아마 네. 조선 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추정만 되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그럼 초기의 모습은 어땠을까? 요 세 사람의 시가 있는데 예. 그와 관련된 것들을 한번 그 두 구절씩 이렇게 한번 따서 한번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접 읽어주시는 거죠? 네네네. 네.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는 김담이라는 분이 지은 시인데요. 예. 반은 산비탈에 있고 반은 물가에 걸치고서 살인문의 초가지붕으로 한 해 한 해를 보냈구나. 두 번째 시 마람필탄 행색이 시내 다리를 지나는데 그림 기둥과 층층 난간이 기세도 높구나. 세 번째 시냇물 맑고 얕아 긴 다리가 비치는데 다리 위에 누각은 100척이나 높구나. 한풍루와 관련된 시를 읊어주셨어요. 반은 산비탈에 있고 반은 물가에 걸치고서 살인문의 초가지붕으로 한 해 한 해 보냈구나. 이 시는 누가 쓴 시일까요? 네, 조선전기에 이제 김담이라는 분이 예. 한풍루에 올라가서 예. 지은 시입니다. 이분은 1448년, 그러니까 세종 30년. 이때 이제 직급이 종사품으로 승진을 합니다. 예. 그때 이제 왕명을 받고 무주에 출장을 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니까 중앙에서 관리가 이제 파견 왔으니까 예. 한풍루에서 연회를 이제 마련했고, 김담이 그때 이제 연회를 하면서 누가 지은 시를 이제 그 운자를 따라 쓰는 걸 차운시라고 하는데, 예. 아까 김담이라는 분이 지은 시가 차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1448년에 온 게 맞다면 적어도 이 누각은 그 이전에 지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김담이 이제 무슨 일로 왔는지는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예. 네. 자, 두 번째 시는 말 한필탄 행색이 시내 다리를 지나는데 그림 기둥과 층층 난간이 기세도 높구나. 이런 시였어요. 네. 이 시는 이제 지은이와 어떤 관련 이야기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두 번째 시하고 세 번째 시를 같이 이야기할게요. 내용이 좀 비슷하니까. 예. 두 번째 시는 성임이라는 분이 이제 한풍루를 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1464년 2월 달부터 한 10개월 정도 높죠. 전라도 관찰사로 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전라도 관찰소로 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지역을 돌겠죠. 그렇죠. 아마 이 시가 아마 그때 관찰소로 있던 시기에 지은 것으로 보이고요. 예. 세 번째 시는 유순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예전에 왜 실록을 보관하는 데가 있었죠. 임진왜란 이전에는 맞습니다. 서울에 이제 춘추관, 예. 그다음 성주, 충주, 전주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고를 잘 보관하고 있는지 검사로 이제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 검사하는 건 옛날에 이제 지금도 그렇죠. 종이로 된 게 책이 이제 좀이 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뭐 약품 처리도 안 되고 하니까 기본적으로는 했지만 햇빛이 좋은 날, 그날 정기적으로 이제 소독을 합니다. 네네. 그걸 이제 그때 용어로 포쇠라고 네. 하는데 한옥마을에서는 이제 경기장 주변으로 해서 그런 행사도 좀 열례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머리에 이고 책을 맞습니다. 그렇게 한 바퀴 몇 바퀴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예. 아마 그때 전주 사고에 보관된 실록을 네. 포쇄하러 왔다가 한풍루에 들른 게 아닌가. 아하. 자, 앞서 인간 승리라고 표현한 걸 봐서 이 한풍루의 순환 시대가 참 있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순환 시대를 먼저 말을 해야 되는데 일단 순환 시대를 하기 전에 화려한 시절을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호남에 이제 아까 제일 가는 시인 백호 임제라는 분이 임진왜란 이전입니다. 예. 1576년에 도사로 이제 무주에 부임하는데요. 그래서 산수가 수려한 것은 한풍로가 호남 제일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 그 임제 이 말은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져서 전국으로 나가죠. 네. 그러니까 한풍로의 위상을 만방에 알립니다. 허허. 근데 이제 임제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공신력이 있고 그 사람의 말이 전국을 퍼졌을까? 잠깐 약간 옆으로 한번 세볼게요. 예. 임제는 그 조선의 풍류남, 진정한 로맨티스트가 아닌가. 어허. 그 일화를 알 수 있는 시조를 한 편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청초 우거진 고래 자는다 누웠는다. 홍화는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는다. 잔잡아 권할이 없으니 글을 쓰러 하노라. 이 시조를 또 남겼네요. 네네. 그러니까 임제가 뭐 한시만 지은 게 아니라 네. 시조도 이렇게 남겼습니다. 음흠. 이게 어떤 시조냐? 이게 평안도의 평사로 이제 부임돼 가는데 그때 송도를 지나갑니다. 예. 송도가 이제 지금의 개성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닭 한 마리하고 술 한 병을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황진이 무덤에 갑니다. 요게 황진이 무덤에 가서 지은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범상치 않잖아요. 네네. 그 풀만 무성한 무덤 속에 있는 황진이가 네. 이제 곱디고 온 얼굴이 이제 사라지고 어. 백골만 남은 신세잖아요. 어허. 게다가 이제 술 한잔 권할 사람도 없고 외로운 신세인데 네. 사실 황진이 같은 경우에는 화담 서경덕, 박연폭포와 함께 송도 삼절로 불렸던 사람인데 그 네. 쓸쓸한 모습을 이제 위로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선비들 사이에.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뭐야, 이게 지금. 그래서 미움도 많이 받고, 어. 근데 이거를 쓴 분은 진정한 호걸스러운 선비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이제 임제가 한풍루에 올랐는데 그냥 어허. 지나칠 리가 없잖아요. 아, 또 뭘 만들었군요. 한풍루에서 시를 지었죠. 네, 조선의 문신 임제. 네. 한풍루를 과연 어떻게 노래했는지 궁금한데요. 읽어주시죠. 보사 노래하던 곳 신선들 흩어지니 높은 누각 따로 쏘서 큰 자라 타고 있네. 반가운 길손이 뜻밖에 들렀으니 자하주 마시고 실컷 취해보세. 달 밝은 고요한 밤에 여울이 꽁꽁 얼고 바람이 찬 구름 거드니 눈산 누뚝하다. 향기로운 꽃이 피는 봄날이 오면 꿈에서도 물새 따라 강언덕을 거니리라. 그 꽃피는 봄날이 오면이라는 이 구절은 가요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구절이잖아요.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임제 이전에도 있었을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선배들은 멋진 풍경을 보면 정말 그냥 지나치지도 못하고 시로 또 시조로 풍류를 즐긴 거 보면 참 낭만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서 읊어주신 시조를 한번 해석해 주시죠. 예. 그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이제 이 보허라는 게 걸음보자에 빌허자 허공허자. 그러니까 허공을 밟는 거죠. 네. 그 말 자체가 벌써 신선들이나 허공을 밟죠.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부르는. 그래서 아까 신선들이 그 흩어진다 그러니까 자신들 이제 신선에 비유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하주도 신선들이 마시는 술입니다. 자, 아까 거기 보면 이게 겨울인 것 같아요. 눈이 거치고 여울이 꽁꽁 언 겨울 어느 날에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밤이죠. 임제가 이제 벗들과 거기서 먹진 않았을 것 같고 추우니까 술을 실컷 쫙 마시고 불쾌하게 취하해서 한풍루에 올랐겠죠. 예. 거기서 이제 뭐 한두 잔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마치 허공을 밟는 신선처럼 단신이 이제 자아주를 연신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호기롭게 선언을 하죠. 네. 그래서 자, 이 겨울만 아니라 나 정말 이 꽃피는 봄이 오면 다시 한번 한풍루에 방문해가지고 저 물새 따라 강북도 걷고 또 한번 이 흥취를 한번 즐기겠다. 이렇게 이제 읊은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화려한 명성을 가진 게 제일 피하기 힘든 게 바로 전쟁입니다. 아, 맞아요. 예. 전쟁이 나면 항상 불이 나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팔만대장경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예. 팔만대장경 이전에도 사실 뭐 초조대장경이니 속장경이니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몽골이 침입했을 때 다 불타버렸거든요. 맞습니다. 예. 여기
가까이로서는 이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도 그랬는데 예. 한양에서는 이제 경복궁이 불탔잖아요. 또 네. 전북에 가까운데 어디? 네. 남원에 광안루도 그때 불탔습니다. 광안루도. 네. 네. 한풍루도 이때 불타게 됩니다. 네네. 맞습니다. 전란의 화를 면하지 못한 한풍루 관련 내용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거기 지금 내용을 지금 기록한 것들을 보면 예. 제가 쇠미록이라는 게 있어요. 네. 쇠미록이라는 게 이제 그 전란에 떠도는 것을 기록한다라는 뜻인데 네네. 이게 오희문이라는 분이 이제 친척들을 방문하러 그리고 또 노비들이 여기도 있었는 모양이에요. 서울에서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세금도 걷고 네. 그 장수에 오는데 이 쇠미록이라는 책이 장수로 왔다가 임진왜란하고 이제 정진을 만난 거죠. 그때에 만난 어쨌든 상황들을 기록한 거 피난일기예요. 예. 피난일기인데 거의 10년 가까이 쓴 겁니다.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요 내용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장수 현감으로 있던 처남 이빈이라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의탁합니다. 예. 요즘은 이제 이렇게 하면 이해상충 뭐 이렇게 해서 이해충돌 이렇게 해서 큰일 나죠.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4월 13일 날 이제 임진왜란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접하고요. 예. 그래서 처남 가족들하고 함께 석처남이라는 암자에 가 있습니다. 그 산속에 피해 있다가 예. 9월 22일 날 장수에 돌아옵니다. 장수에 돌아올 때 이제 어떤 여인에게서 이야기를 듣는데 네. 그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하면 무주협회가 금산이잖아요. 예. 금산 옆에 이제 거기 외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리고 무주에도 외적이 있었고. 허허. 그러니까 금산에 있는 애들이 무주에 있는 이제 자기 무리들 데리고 가면서 예. 야 여기 안 되겠다 해서 무주에 뭐 객사, 창고, 누각 등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사들이 와 보니까 또 이게 태우긴 태웠는데 아직도 건물이 남아 있고 적이 주둔했던 데잖아요. 예. 적들이 다시 와서 주둔하면 어떡해? 그래서 관아 주변의 민가까지 모조리 태웠다고 합니다. 허허. 그러니까 두 번 다 그러니까 외적도 태우고 우리도 태운 거죠. 어이구. 그랬구나. 네. 예. 그러니까 한풍루가 이때 완전하게 소실됩니다. 그렇죠. 임재가 최고다라고 했는데 예. 한풍루도 그렇게 쓰러져 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란에 화를 당한 한풍루 재건을 해야 될 텐데 언제 이 재건이 이루어졌을까요? 네, 임진왜란 다음에 바로 이제 재건되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관련해서 보면 1599년에 습정임환이라는 분이 이제 현감으로 부임해요. 네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까 말했던 임재의 동생입니다. 네네. 그가 이제 무주에 이제 부임하니까 형이 예전에 칭찬했고 뭐 시도 지었던 건물 우리 이제 잿더미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건물을 보고 이제 마음에 또 착잡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또 꿈에 나타나잖아요, 또. 네네. 그래서 이제 아니냐 다를까 꿈에 형인 이때 이제 임재는 일찍 죽었어요. 그 형이 죽은 형이 임재가 이제 나타난 겁니다. 네. 그래 와가지고 아니 내가 이제 와서 자네 기다리고 있는데 자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응? 자네 이제 이쪽에 왔으니까 부임했으니 이 누가 한번 중건해가지고 내 좀 쓸쓸한 마음을 조금 달래주지 않겠어?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도 한 수 지어 보이고요. 그 임한이 이제 꿈을 딱 꾸고 나서 다음 날부터 한풍로를 이제 건립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지어야 되겠다. 근데 공사를 마치기도 전에 예. 한평 현감으로 발령이 나요. 아, 그걸 못 보고 네.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만희 시작했다는 기록은 있는데 네. 어디까지 이제 공사를 진척시키고 떠났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디까지 이제 정확하게 이제 기록들이 남아 있긴 한데 네. 누가 지금의 어쨌든 누각을 만들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계속해서 보수공사는 시작이 되고요. 1783년인가요? 이때 네. 이제 임중원이라는 원래 이쪽에 나주 임시들이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뭐 임제부터 해서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니까 이때 이제 용마루도 올리고 석가루도 새로 바꾸고 단청도 새로 칠해서 그래서 정말 한풍루의 2층 누각, 멋진 누각을 만들어 갑니다. 전란으로 불탄 한풍루가 긴 세월에 걸쳐 재건이 됐죠. 설마 한풍루에 또 순환사가 있는 건 아니겠죠?
네.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인간 승리를 하려면. 한 번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럼요. 그렇군요. 한풍루에 이제 2차 순환이 닥칩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풍루가 국권 침탈과 함께 네. 또 큰 시련이 오는데 주인이 이제 이리저리 바뀝니다. 그러니까 네. 원래는 무주의 한풍루였는데 이게 개인의 한풍루가 됩니다. 한풍루에 닥친 2차 순환사 만나볼까요? 네. 먼저 이 불교의 포교당이 된 사연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예. 금산에 원래 이제 보석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철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예. 이분이 이제 포교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보석사를 인수하고 난 뒤에 포교당을 만들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국에다가 무상으로 한풍루를 빌립니다. 근데 이제 수리하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었겠죠. 예. 그래서 포교당을 어쨌든 만들어서 포교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예. 이 한풍루가 사실은 유교 문화 공간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불교 문화의 지금 상징이 돼버린 거죠. 어허. 근데 왜 이게 사실 조선 초기에 이제 주세붕이라는 분이 네. 그 원래 숙수사라는 절을 허물고 최초의 서원인 소성을 짓거든요. 예. 400년이 되니까 음. 이제는 유교 문화의 그 상징인 누각이 불교의 포교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야, 건물도 인생처럼 이렇게 돌고 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건물이 개종을 했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한풍루 이제 순환이 혹시나 더 있을까? 좀 그만됐으면 좋겠는데 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또 있죠. 근데 그래요? 아까 제가 이철호 스님을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분이 이제 보석사를 인수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한풍루도 수리했고 근데 비용을 다 대출을 받았어요. 아, 그때 당시에. 그렇죠. 아, 고금리로 대출 받았나요? 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승려 중에 김모 씨라는 분에게 이제 한풍루를 넘깁니다. 어허. 근데 이 사람은 또 여관을 경영하는 일본인 나카야마한테 넘겨요. 예. 네. 나카야마도 또 채무가 있어. 네. 그러니까 같이 또 일본인 우스이 마코토라는 사람에게 또 넘겨요. 650원에 팔아 넘깁니다. 그 당시에. 예. 그냥 우스이 마코토는 이제 650원을 주고 샀으니까 어. 거기에다가 이제 우체국을 다시 지으려고 했어요. 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주의 주민들이 네. 아니 이 공간을 어떻게 허문단 말이냐. 아, 그걸 허물려고 했었구나. 그렇죠. 새로 지으려고. 야,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완강하게 이제 저지하니까 예. 이 사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거죠. 그렇군요. 그럴 때 이제 1936년에 네. 그 영동군에 이명주라는 분이 있었는데 예. 이 집안에서 300원에 이제 그걸 삽니다. 반값에 샀네요. 반값에 샀죠. 예, 650원이었는데. 근데 이걸 사서 이 사람들이 거기 두는 게 아니고 예. 자기 집안 거니까 이 건물을 그대로 옮겨갑니다. 건물이 또 멋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맙죠. 기와 한 장, 나무 네. 한 장을 그대로 옮겨가요. 오. 그래서 금강 쪽에다가 네. 이전을 하는 거죠. 아, 옛날에 우리 그 건축물들은 다 분리가 가능한 거니까 조립식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 한풍루 현판을 뗍니다. 아, 네. 왜냐면은 자기네 거니까. 그래서 편액을 금호루라고 만들어요. 아, 또 이제 개명까지. 그렇죠. 이름을 네. 바꾸게 됐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한풍루가 승려, 일본인의 손을 거쳐서 네. 포교당이 됐다가 아하. 또 여기서 약간 말씀 안 드렸지만 그 공립학교 공작실이 돼요. 그러니까 애들 실험 실습실 네. 뭐 만들고 하는 그것도 됐죠. 아하. 그러다 결국은 이제 이시 집안에다가 네. 안착하게 됐습니다. 아, 그나마 이제 안착하긴 됐지만 네. 이름이 이제는 한풍루가 아니고 금호루가 된 거죠. 그렇군요. 금호루까지 이렇게 개명이 되는 순환까지 겪었는데요. 아, 그렇다면 어떻게 복원이 됐을까도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무주군에서는 이제 해방과 이제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예. 본격적으로 한풍루를 이제 재건하면 해보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5년에는 이제 기관장 회의해가지고 예. 야 만들어 보자라고 했고 60년대에 이제 한풍루 복구 추진위원회라는 걸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시 집안하고 계속 교섭을 했겠죠. 그래서 71년에 100만 원을 주고 이시 집안에서 한풍루를 매입합니다. 아하.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계약을 맺고 11월 달부터 이제 옮겨오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자리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가져올 때 건축물이 워낙 또 크고 멋있고 하니까 예. 뭐 역사성, 건축성, 학술성 뭐 이런 것들을 훼손하지 않도록 아하. 그대로 갖고 오죠. 그렇죠. 중요하죠. 예. 네. 아,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는 한풍루의 역사와 위상에 맞는 대우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재건위원회도 만들고 추진위원회도 만들었으니까 예. 73년에
바로 이제 유형문화재로 지정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한풍루의 뭐 역사나 위상에 비하면 네. 유형문화재가 좀 등급이 아쉬운데 그래도 뭐 포교당 공작실로도 사용됐고 이름도 바뀌고 네. 워낙 험난한 여정을 거친 뒤라서요. 맞아요. 그래도 이나마도 괜찮다 이렇게 안심하죠. 네. 자, 보물로 지정되기까지 한풍루가 겪은 수난을 생각한다면 진짜 교수님의 표현대로 인간 승리가 맞다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그 아까 나주 임시 중에 임중원이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무주가 신선의 고장으로 이름난 것은 한풍루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현재도 유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풍광을 그냥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확 장쾌하게 이제 끌어들이는 게 바로 이게 한풍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무주의 이제 시그니처럼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게 한풍루의 역사만 따지고 될 게 아니라 예. 이게 무주의 자연 풍경도 있어야 되고요. 맞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복구 추진위원회처럼 가장 중요한 게 무주 한풍루 함께 해야 되는 사람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한풍루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이 사람과 함께해질 때 예. 무주가 바로 무주라는 자연, 그다음 한풍루라는 건축, 그다음 무주에 살고 있는 사람, 어허. 이게 어우러지면 네. 제대로 어우러져서 바로 신선의 고장, 그걸 선경이라고 하죠. 네. 이 선경을 이루지 않을까 하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풍루의 역사를 알고 나니까 한풍루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신선의 고장 무주의 시그니처 한풍루에 대해 알아본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다라 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지역의 인문학을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클래스 시즌2 전주대학교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장 서정화 교수님과 오늘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